남편 차 블랙박스를 열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는 제 30년 친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남편 볼에 입맞춤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32년, 30년,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56입니다. 남편 박철수와는 결혼한 지 32년째, 강남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시댁에서 물려받은 20억짜리 집이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남편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응. 요즘 프로젝트 끝내느라. 또 야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어긴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6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던 사람. 그 사람이 요즘은 일주일에 사나흘씩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향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년째 사줬던 그 향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향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미, 제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동기, 저랑 동갑, 제가 남편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다 털어놓는 유일한 친구. 영수가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2천만 원. 급한 일이 생겨서. 또였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 올해 초에 1000만 원. 한 푼도 안 갚았는데. 알았어. 통장 번호 보내. 고마워 영수가. 30년 친구인데 뭘. 전화를 끊고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 옷을 빨려고 양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신라 호텔 프리미엄 스위트룸 300만 원.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남편이 야근한다던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 남편이 쓰던 카드였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신라 호텔 스위트룸 300만 원 3회. 샤넬 1,500만 원. 루이비통 1,000만 원. 고급 레스토랑들 300만 원. 3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부 제 명의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저한테 사준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오해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 검은색 제네시스. 문을 열고 들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모르는 향이었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조수석을 살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한 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머리는 짧았습니다.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올라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3일 전 영상. 남편 차가 어느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탔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미아, 제 30년 친구였습니다.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정미가 웃으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남편이 정미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가 남편 볼에 입맞춤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 정미가 또 탔습니다. 2주 전 또 탔습니다. 한 달 전 또 탔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모든 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위장이 뒤집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을 계속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미에게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름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이름인데, 이제는 그 이름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거실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저와 정미, 제 결혼식, 정미가 부케를 받았습니다. 첫째 돌잔치, 정미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제주도 여행, 셋이서 앨범을 덮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찢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것들이니까요. 다음 날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고쳤습니다. 오늘은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강남역 레스토랑. 정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영수가 어제 돈 보내줘서 진짜 고마워. 친구 사이에 뭘? 정미가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요즘 남편이랑은 잘 지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요즘 야근이 좀 많아서 얼굴 보기 힘들더라. 그래? 남편분 바쁘시나 봐. 정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이 식탁에서 나를 보며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고요? 내 남편과 바람 피우면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너는 요즘 남자 안 만나? 나 혼자 사는 거 알잖아. 남자 생각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헤어지며 정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각오해. 집으로 돌아와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갈까? 정미도 같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미도? 응. 우리 셋이서 예전처럼. 남편이 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제주도에서 끝장을 보자. 다음 날 서초동 법무법인 강민주 변호사 앞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사진들. 변호사가 영상을 보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요? 제 30년 친구입니다. 30년 친구요? 네. 대학교 동기였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죠.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최소한으로 봐도 재산분할 6억 위자료 1억 5천. 정미 씨에게도 손해배상 5천만 원 청구 가능해요. 바로 소송 진행할까요? 아니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유가?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할 게 있어요. 제주도 첫날 저녁, 셋이서 흑돼지 식당에 갔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미는 태연한 척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소주 한잔하자. 저는 한 병을 거의 혼자 마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리 아파. 나 먼저 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를 일부러 깊고 규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살며시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쪽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잠든 척 숨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소리나지 않게 따라갔습니다.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기 직전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층 아래 계단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위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오빠 오늘 영숙이 술 많이 마셨지? 눈치챈 거 아닐까? 아닐 거야. 눈치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오빠 영숙이랑 이혼하면 정말 나랑 결혼할 거지? 그럼 6개월만 기다려. 아파트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돼? 30%만 줘도 되니까 6억이면 끝나. 위자료 합쳐서 7억 5천. 그럼 우리한테 12억 넘게 남는 거잖아. 그 돈으로 새 출발하자. 오빠 사랑해. 녹음을 멈췄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정리해야 할 짐이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2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셋이서 웃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멀리 떨어진 곳에 숨었습니다. 남편과 정미가 단둘이 남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정미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줌을 당겨서 5분간 촬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서초동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강민주 변호사 앞에 파일들을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해변 동영상, 비상계단 녹음 파일.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오늘 바로 접수하시죠. 서명했습니다. 이혼소송 청구서, 손해배상 청구서. 소장이 이번 주 안에 송달될 겁니다. 남편분이 격하게 반응하실 수 있으니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세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당장 필요한 옷과 서류들, 시댁에서 받았던 귀금속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께 소장 송달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법원에서 이혼소송 서류 왔는데? 전화 받아. 당장 집에 와.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이래? 정미에게서도 왔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손해배상 청구. 오해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영수가 제발. 둘 다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친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폰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나야.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돌아가세요. 남편이 한참 소리치다가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한테 소리치는 걸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첫 조정 기일 법원 조정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똑바로 봤습니다. 32년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주도 비상계단에서 나눈 대화 들었어요. 재산 계산하던 거. 저는 당신들한테 그저 정리해야 할 짐이었죠?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혼합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 부장님이 부인 친구랑 30년 친구였다면서요? 세상에. 남편은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배제됐습니다. 정리도 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친구 남편 뺏었대요. 30년 친구를? 어떻게 그럴 수가.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정민은 결국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의 특유 재산 주장을 기각합니다.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 재산 분할 10억 원, 위자료 3억 원, 정미에 대한 손해배상 5천만 원,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야, 회사도 명예퇴직 당했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한 행동의 결과예요. 아파트 팔았어. 20억에. 양도세만 1억 5천 나갔어. 변호사 비용도 1억 들었고. 당신한테 13억 주고 나니까 손에 쥔 건 고작 4억 5천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정민은 나를 떠났어. 4억으로 뭘 하냐고. 13억 받을 줄 알았는데 4억밖에 없다고. 그것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차갑게 받습니다. 저도 32년을 잃었어요. 이제 우리 각자 길 가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의정부에 2억 8천짜리 투룸을 샀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석 달간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습니다. 56의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2급 자격증도 땄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봄. 32년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제 인생의 봄이 왔으니까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제가 내 손으로 내린 커피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좋습니다. 정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니? 난 이제 아무도 없어. 삭제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거짓이었나 싶을 때, 그 사람이랑 웃으며 밥 먹던 기억이 떠오를 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수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배신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봄을 찾으세요. 저처럼.